예,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이게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게 아직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예, 잠깐만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약속을 하나 못 지켰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원래 제가 저녁에 밤 10시 이후에 라이브를 잠깐 켠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못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없었고, 어제 이제 같이 출연하기로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집에 가족이 이걸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장비는 힘들게 바리바리 다 챙겨갔더만 이거 꼭 해야 돼? 이러면서 계속 왜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근데 다시 이 형이 왜 이러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집에서 이제 형수님이 보셨나봐요. 그거를 형수님이 그걸 보시고 교인이 어떻게 술 먹방을 할 생각을 하냐고, 그리고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냐고 그랬다고 하네요. 자, 지금 시장 먼저 잠깐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이 아시다시피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비슷한 얘기를 사실 계속 하고 있는데, 살짝 쉬어가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지금 거래소가 30포인트 빠져있죠? 너무 살짝 쉬고 있어요. 사실 어제까지도 미시장은 상승을 해서 12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이제 기염을 토했는데, 야, 진짜 완전 V자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차트만 보면, 그거 전쟁 때문에 밀었잖아 이러면, 종전이 돼서 이렇게 올랐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종전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예, 지수는 신고가를 가고 있고. 그렇죠. 교인 그건 그렇죠. 근데 그럴게요. 예, 교인이 술 먹방을 한다 좀 이상하긴 하죠. 틀린 소리는 아니더라고요. 저도 교인이고, 교인이 술 먹방을 하는데 술 먹는 게 뭐 자랑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건데, 이제 방송 중에 저한테 평소에 쓰는 말투 막 욕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 욕이, 우리끼리는 욕을 해도 기분이 안 나쁘니까 서로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우신이 오빠한테 욕하냐고 그랬대요, 형수님이. 원래 평소에도 맨날 그러는데, 평소엔 더 심한데. 여튼 보기 안 좋다고 하지 말라고. 예, 저는 오래 다닌 사람이고요. 반도체 아저씨는 초심자예요, 초심자. 저는 전 태어나면서부터 다닌 사람이고, 그분은 이제 한 2년 됐나? 예, 비추널 스타일 축하드리고. 시장 얘기 먼저 좀 하면, 아무튼. 자, 기억하시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시장이 살짝 쉬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틀 전부터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쉬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럴 수 있는 자리다. 근데 깊게 조정 나올 것 같진 않다.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제가 요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데, 몸 컨디션이, 물리적인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오늘부터 뛸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뛰어야 되겠더라고요. 운동을 안 하면은 이러다가 계속 살쪄가지고 풍선처럼 터질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게 그냥 그러니까 그냥 살이 찌는 건 상관이 없는데 몸에 좀 불편함을 제가 요 근래 느끼고 있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여튼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작년에 9월 달에 뛰었었어요. 한 달 정도 뛰었었는데 날씨 추워지면서 춥다고 안 뛰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뛰어야죠 다시. 또 한 번 하면 이제 계속 합니다 또. 매일 뛰어요 매일 뛰면. 하루에 5km에서 10km씩만 뛰어야죠. 5km씩은 뛰어야겠다 5km. 뛰는 걸 방송하라고요 이제? 뭐 다 방송하래. 전 사생활 없습니까? 저도 사생활이 있어야죠. 뛰는 것도 어떻게 방송합니까? 자,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시장은 그렇고요. 시장은 그렇고 오늘 이제 또 공교롭게 주말이라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전쟁 관련돼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뭐 알 수는 없는 거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혹여나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 그래도 저는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사실 하루 이틀 빠지는 기회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뭐 조정이 아주 깊이 나올 가능성은 그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보시길 바라고. 그렇습니다. 저 금연 하냐고요? 금연 안 합니다. 근데 대표님께서도 금연하시나요? 냐면은 이제 누구는 금연하고 있는데 너는 왜 금연 안 하냐 이거잖아요. 금연을 진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 청기 조절 다 해야 돼? 금연을 진짜 하고 있는 것 같으. 아유 진짜. 금연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던데 계속 담배 피러 가자고. 아니 담배 피는 사람보다 담배 안 피려고 금연하는 사람이 계속 옆에서 꼬셔요. 담배 피러 가자고. 담배 피기 싫은데 맨날 하나씩 얻어피고 한 대만 피울 것 같아요? 아우 나 진짜 어제도 줄담배드만 참. 금연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노력한다라는 게 전 대단한 것 같아요. 차라리 금연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데 어렵다는 걸 알아서. 종목들이요. 껌도 중독이죠. 네. 종목들을 보면 일단 오늘은 2차전지가 좀 좋죠. 2차전지가 좋고 일단 제 기준에서는 우주항공도 좀 괜찮아요. 2차전지 우주항공 딱 이 정도가 오늘은 볼만합니다. 2차전지랑 우주항공. 오늘 코스닥이 그래도 그나마 플러스를 유지하는 게 에코프로 때문이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그래도 계속 장중 강세를 유지하다 보니까. 2차전지는 이제 최근에 움직이는 게 항상 뻔한 것 같기는 해요. 딱 뭐 양극재에서 원래 에코프로 쪽이 강하다가 최근에 LNF 강했다가 최근에 조정 받았는데 오늘 또 세게 올라옵니다. 에코프로랑 LNF 쪽. 이 전해 쪽에서는 WCP가 계속 개별적으로 세요. 예. 전고체에서는 이수스가 계속 세죠. 이수스 스페셜티 케미칼. 딱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뭐 큰 반응은 없는 것 같고 오늘도 딱 걔네들이 제일 세요. 그런 흐름이고. 이제 우주항공에서는 뭐 종목들이 여러 개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X 관련돼서 급등락을 많이 하는 게 얘잖아요. 미래에셋 투자증권, 미래에셋 벤처 투자랑 아주알비 투자, 요 벤처 캐피탈 얘네들인데 오늘 되게 세죠. 참고로 이제 스페이스X 일정은 한 5월달까지는 쭉 깔려있죠. 어떤 상장을 하기 위한 일정들이. 저는 5월달까지는 계속 좀 우주항공은 중간중간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4월 중순이니까
계속 중간중간에 봐야 되는 섹터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 양쪽을 다 보려니까 힘드네, 힘들어. 내 돈으로 안 핀다기보다는 센 담배는 못 피더라고요. 엄청 약한 담배. 그 뭐죠? 원에서도 제일 약한 0.01mm인가? 뭐 아무튼 그거 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아닌데 이렇게 그 친구만 오면은 계속 그거 그냥 얻어 핍니다. 여기서 이제 논리가 있어요. 전자담배보다 이게 훨씬 약하다고. 전자담배보다 약하다는 논리는 좀 신박하긴 한데. 자, 그리고 오늘 바이오가 좀 또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바이오가 참 약간 애물단지 같은 섹터가 지금 돼버려 있는데 오늘 별로입니다. 오늘 별로고 저는 좀 그렇게 봤어요. 아침에 시세 움직이는 걸 봤을 때 그 약간 바이오로 가는 수급이 바이오 내에서 저쪽 뭐야 코로나 관련주들 있죠. 코로나 관련주 이 진원생명, 셀린 이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 관련주들 이쪽으로 좀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쪽이 아침부터 초강세였죠. 아침부터 초강세였고 그 변이 코로나 어제 오후에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없는 건 아니라고요. 원래 있던 거라고 합니다. 난 이게 이렇게 이 정도 반응을 보이는 것도 솔직히 조금 신기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법한 정도의 이슈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오늘 반응들이 좀 있었다. 근데 별로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쪽을 매매를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바이오가 왜 이렇게 약할까에 대한 거죠. 바이오가 오늘 약해요. 아침부터 이건 약한 게 좀 보이더라고요. 이거를 그 3월 달부터 바이오 섹터가 조정을 받게 됐던 이제 몇 가지 요인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약한 종목들 보면 최근에 기관이 많이 산 것들이 또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관 수급, 그러니까 원래는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ETF 수급 꼬이면 좀 이상해져요, 자꾸. 얼마 전에 IT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못 살아났잖아요. ISC. 거의 30만원부터 빠져가지고 지금 22만원이죠. 이거 이제 수급 정리되어 올라가겠죠. 이런 생각이 좀 자꾸 듭니다. 3천당 때문에 빠진다라는 생각까지는 저는 안 하고 있어요, 사실. 그건 좀 제한적이라고 오히려 보고 있고, 뭔가 아무튼 수급이 좀 꼬여있다. 라는 생각이고. 근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게 결국은 지금 코스닥 2차전지 가고 해봐야 뭐 반도체 반등해봐야 지금 코스닥 보합이잖아요. 바이오가 안 가면 코스닥은 못 가요. 그냥 영원히 못 갑니다. 영원히. 그래서 참 이게 어떤 부분이 트리거가 될까는 저도 고민이 좀 많아요. 여튼 바이오는 저는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지금 당장의 매력도가 일단 당장 움직이고 있지 않으니까 그거는 좀 약한 거는 뭐 사실인 것 같고요. 바이오에 대한 생각은 약간 이렇습니다. 기본 생각 뭐 비슷하고 후성은 어제 슈팅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3천당 제약은 아마 4월 말에 다음 주인가? 네, 다음 주쯤에 유럽 쪽에서 로드쇼 하지 않나요? 해외 쪽 IR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분기점이 되려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바이오는 지금 그러니까 바이오가 못 가니까 코스닥은 못 가는 거예요. 계속 뭐 에코프로가 아무리 뭐 용 써봐야 한계가 있고. 자, 그리고 또 어떤 섹터들이 있냐면 어제 이제 오후에 급등락이 있었던 섹터들이 있죠. 그게 이제 광통신 하고 그 또 뭐야 양자가 어제 오후에 아마 급등락을 했을 텐데 이제 광전자 이런 것도 보면서 뭐 그렇지 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사실 누군가는 여기서 사기는 샀을 거라고요. 누군가는 이거 하루 만에 반토막입니다. 바로 이거 어제 오후에 다 뺀 거죠. 상한가 간 건데 아침에 상한가 부분이었다가
상한가까지 뺀 거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따른 또 오늘 반등 시도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단타 스캐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런 쪽 매매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변동성이 크니까. 스캐핑은 애초에 변동성 가지고 매매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근데 ICTK는 딱 상한가가 붙어버렸네요. 사실 양자에서 내용이 제일 그럴싸한 회사는 얘밖에 없거든요. 그 어중이 떠중이 이상한 애들보다도 얘는 내용이 있어요. ICTK는. 근데 조그만한 애들이 더 셌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ICTK가 좀 일찌감치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모습이고. 자, 반도체 한번 볼까요? 반도체. 프로텍 좋다. 근데 인텍 플러스 프로텍 이런 거 참 계속 강하네요. 프로텍, 인텍 플러스 계속 강하고, 하나마이크론도 뭐 엄청 강하진 않지만 약간 뚫어내는 분위기이기는 해요. 여기를 그 채널의 상단을 살짝 뚫어내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잠깐만요. 좀 켜놓고 해야겠다. 아이고. 잠시만요. 뭐 요것만 좀 켜놓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후성은 전쟁 때문에도 올라갔었는데 이거 사실 어제 좀 제가 어제 막판에 좀 보던 주식인데 이게 전형적으로 11선 타고 가는 그림이잖아요. 옷장에 양봉으로 붙이길래 가려나? 야, 근데 진짜 NXT부터 가더라고요. 후성. 여기는 뭔데 선을 걸었을까 내가? 15,000원대부터는 본격적인 매물대네요. 여기는 좀 매물이 많긴 하겠다. 그렇습니다. 뭐 저런 거야 이미 슈팅이 나온 종목들이고, 코세스도 잘 올라오네. 그리고 또 딴 쪽을 보면 어제 아마 미코랑 코미코가 엄청 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미코. 야, 이 미코는 차트가 좀 어렵다. 이때도 신기했는데 더 신기한 무빙이 나왔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올리냐 주가를. 근데 미코는 따라가면 항상 물리는 종목이라 그런 이제 경험이 많았던 종목이라 저는 별로 보고 싶진 않은데 지금은 얘도 좀 비슷한 게 한번 보세요. 차트 잠깐 설명드릴게. 삼성전기는 미쳤어요 진짜. 이건 이제 미코라는 종목인데 좀 무거운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은 좋죠. 근데 또 지주사라는 단점은 있고, 이게 보시면 주가가 241선 위로 올라서고 나서부터 보면 이런 이제 살짝 채널로 빠지는데 이렇게 빠지죠. 여기서 또 지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241선이에요. 반등 나왔죠. 그리고 빠집니다. 또 살짝 이탈했고, 이때도 살짝 이탈했어요. 근데 이런 자리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진입을 해도 설령 깨져도 금방 회복한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큰 그림 내에서 좀 크게 봤을 때는 확실히 되게 좋은 매력이 있는 자리죠. 좀 저 정도면 빠졌다라는 얘기를 해볼 만한 자리, 241선이라는 거죠. 바이오가 쉬는 수준이 아니라 약해요. 오늘 제가 볼 때 아침부터 약하더라고요. 시작하면서부터 바이오가 너무 약한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리고 그 시장은 조정을 받는 게 좀 자연스럽기는 한데, 오히려 시장 조정에는 뭐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그 빈 공간을 뭐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좀 메우는 수준인 건데, 말 그대로 메우는 수준인 거고. 그리고 오늘 만약에 장중에 무언가가 튄다면 섹터에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건 저는 우주항공이기는 해요. 움직임이 제일 좀 괜찮더라고요, 오전에 봤을 때는. 성일하이텍 이런 것도 좋네요. 벌써 정고점이네 또. 예, 2차전지가 셉니다 오늘. 그쵸? 에너지, 풍력, 나노팀? 나노팀은 태양광 쪽으로 움직이던 주식인데 오늘 OCI 홀딩스는 많이 빠지네요. 근데 많이 올랐지 뭐 그동안. 나노팀, 야 이것도 차트는 그럴싸한데요. 물론 박스라서 이렇게 박스인 거예요. 이렇게 박스라서 이렇게 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눌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눌리면 이런 포인트 잡으면 그 다음 올라갈 때는 박스를 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차트입니다. 왜 여기 기준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튼 나노팀은 오늘 세게 땡기네. 늑구가 뭐예요 근데? 늑구? 늑구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늑구가 뭔지 모르겠네 저는. 와우 아카데미 동영상이요? 저거 왜? 자, ICTK가 근데 이제 주식을 좀 오래 조금이라도 작년부터 계속 보신 분들은 음? ICTK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어쨌든 이제 북미 쪽 회사하고 실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양자가요. 양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CIS도 좋다. 양자가 원래 초전도체 이슈 나오면서 움직였던 섹터예요. 양자가. 근데 지금 초전도체는 요즘 좀 얘기가 잠잠하긴 한데 결국은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양자 암호 보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인 양자 컴퓨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별로. 근데 실질적인 회사가 없어요. 테마주밖에 없고 무슨 보안주 막 이런 거밖에 없고. 그나마 ICTK가 얘도 결국은 뭐 PUFF 방식이라고 하나? 그 퍼프 방식의 양자 암호 전문 기업인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회사라는 거죠. 실적으로 양자 쪽에서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도 되는 회사고. 그래서 오늘 상에 붙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상 가니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인 거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제가 이런 게 좀 많아요, 원래. 다들, 제가 이날 샀다고 했더니, 이날 샀잖아요. 저 진짜 이날 샀어요. 근데 이제 다음날 팔았더니, 날아가는 거죠. 제가 요런 포인트에서 사는 걸 좋아해서 그래요, 원래. 이거는 꼭 뭐 제가, 야, 이렇게 날아갈 줄 알고 샀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전 포인트 자체 저런 데를 좋아해요. 예전에 이터닉스도 이게 남들 다 이럴 때 매매를 저는 한 게 아니라 저는 이때 들어갔거든요. 전 이런 포인트를 좋아하거든요. 이거 되게 많죠, 이런 거야. 아, 그 늑구가 늑대 이름이에요? 늑대가 탈출을 했어요? 어디에? 어디 동물원에서요? 늑대와 개의 혼종이 있대요? 대전. 무섭네. 무섭네요. 제가 저런 뉴스는 아예 안 보다 보니까 그럼 사람들이 자꾸 늑구 하던 게 그 얘기였구나. 늑구가 뭔가 했네. 잡았으면 됐지 뭐. 제가 원래 내일 동물원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내일 1시에 교육이 있어요. 내일 오후 1시에 교육이 있어서 동물원은 낮에 가야 동물이 많이 이게 활동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동물원은 다음 주에 가기로 했습니다. 동물 와이프가 계속 동물원 가자고. 그 엄마들은 엄마가 되면은 애한테 뭘 많이 해주고 싶은가 봐요. 애한테 뭘 많이 해주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뭐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럼 교육 끝나고 저기 아울렛이나 가서 애기 옷이나 사러 가기로 했습니다. 애기 옷. 애기 옷 예쁜 거 사면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본인의 낙이 된 거예요, 이미. 자, 지수는 그냥 좀 지지부진하죠. 저는 그냥 조정 받을 때는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본 볼까? 그래 봐야 이거 뭐 조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수준이에요, 사실. 조정을 받을 때는 받아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공교롭게 주말인데, 주말에 어떤 부담스러운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빠지겠죠? 근데 그때는 사야 돼요. 반대로 주말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 근데 요즘은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진짜 약간 선반영 됐나, 종전이?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원래 생각을 했던 건,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그냥 자리만 잡아놓고 있다가 종전되면서 날아가는 그림을 사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뭐 그냥 가버리니까 종전한 것 같잖아요, 이미. 그럼 이거 선반영이 될 수도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건 시장 반응을 봐야겠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나름의 확신이 없어요, 지금. 오히려 꼭 선반영이 되리란 보장도 없어 보여요. 그냥 어쨌든 종전은 좋은 것이니 다시 원래대로 상승 내리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아직 있어가지고 그거는 시장 반응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동시송출이에요. 양쪽 동시송출입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우주항공주를 사실은 샀어요. 예, 그거 이제 회원분들은 그거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꼭 우주항공 때문에 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비트론 엑스텍을 오늘 다 아마 입절을 했을 텐데, 비트론 엑스텍을 그래도 나름 초고점에 입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제가 아까 회원방에서 차트 설명을 살짝 하긴 했는데, 이게 차트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게 신규 상장주잖아요. 작년 11월에. 그러면은 그날 기록했던 고점과 저점이 고점이 여기거든요.
이 자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이 종목의 맥점이에요, 사실. 이 자리가. 얘가 대략 한 24,500원 돼요. 24,000에서 25,000원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접근한 가격에 따라 전략이 좀 다른 건데, 이제 매매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내가 밑에서 뭐 19,000원, 18,000원 요 밑에서 접근을 했다면, 이럴 때는 1차 목표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 2차 목표는 어디요? 여기요. 여기가 2차 목표가 되는 거고, 3차 목표가 여기에요. 여긴 갭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점이 있는 자리들을 찾아서 그 부분까지 목표가를 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 안착하는 걸 보고 사는 사람은 얘기가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며칠 전에 지금 사는 거라서 이것도 한 이틀 전에 샀나? 2, 3일 전에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딱딱 그냥 원리의 원칙대로 했습니다. 여기서 절반, 여기서 절반. 그래서 다 아마 익실을 하셨을 거고, 아까 상승 VR까지는 갔어요. 상승 VR까지는 가고 지금 내려온 것 같은데, 지금 자리는 또 좋은데? 지금 자리 괜찮은데요? 자, 지지와 저항은 원래 지지와 저항의 논리 자체가요, 저항이 뚫리고 안착하면 뭐가 돼요? 지지가 되는 거거든요. 지지가 뚫리고 리바운딩 나오면 뭐가 되죠? 저항이 되잖아요.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24,000하고 25,000이 1차, 2차 22,000원, 3차 26,000원, 5,6,000원 돼요. 여기 뚫었어. 그래서 여기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밀었어. 그럼 여기선 또 지지가 기대가 되는 레벨인데 지금 26,000원이네? 분봉 이러네? 자리 나쁘지 않은데. 근데 저는 뭐 살 거는 아닌데 이미 오늘 판 거라. 요런 거는 이제 오후까지 봤다가 25,000원 이상 안착되는 그림이면 매수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수젠텍 상갔어요. 근데 코로나 관련주는 매매하기가 어려워요. 자, 코로나 관련주가 왜 매매하기가 어렵냐면요. 자, 보세요. 코로나 관련주들. 자, 진원생명과학은 아침 일찌감치 상한가였는데, 일찌감치 상한가였죠. 이거를 뭘 보고 대체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보고 매매해야 되죠? 차트가 이런데? 이게 상한가를 갔으니까 상한가 갔구나가 되는 건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걸 미리 살 수도 없는 거고. 어제 오후에 뉴스가 있었어요. 그건 다 아실 거예요. 어제 오후에 코로나 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뉴스가 있는 것과 이 코로나 뉴스가 코로나 관련주에 어느 정도나 파급력을 줄지는 다른 얘기거든요. 몰라요. 이건 알 수는 없다고요. 그냥 제가 그냥 느끼기엔 마치 최근에 광통신, 양자 이런 거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코로나 관련주의 중소형주가 이래요.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간 게 상한가를 붙인 게 진원생명과학 이런 거라고요. 셀리드 막 이런 거라고요. 상한가를 붙인 종목들이 조그만한 애들. 얘네들은 차트가 전부 이쁜 게 한 개도 없어요. 원래 대장주 중에 하나가 수젠텍. 야, 240선도 뚫었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 차트를 어디서 뭘 사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은, 제 기준에서는 물려있는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이런 거는 저는 신규 매수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신규 매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옳은 것만 얘기하지 말고 물린 것도 해줘야지요? 뭔 말이야? 이게 좀 뭘 생각을 되게 잘못하고 계시는 건데, 저분은 올라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은 매매가 끝난 건 얘기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매매가 끝나고 안 끝나고가 중요한 거지, 오르고 떨어지고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에요.
매매를 하고 있는 걸 왜 얘기를 해? 그건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매매가 끝난 거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으면 2번. 아, 난 진짜 이해가 왜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되게 여러 부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튼 제가 유독 이런 거에 좀 민감한 이유는, 나는 저는 진짜 자랑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저를 뭐 하루 이틀 보시나. 저는 와 제가 이때 추천했죠 이때 추천했죠 자랑 스타일이 아니라고요. 별로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제 어떤 포인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매가 끝난 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매매 안 하고 있는 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보통은 매매가 끝난 게 대부분 이제 막 익절하고 이런 것들이 매매가 끝난 거죠, 바로. 음. 야, 제가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야, 나 ICTK 여기서 추천했어 이러면서 여러분들 수익이 얼마입니까? 막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 다음날 팔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무슨 자랑을 하는 거야? 납득이 안 됩니다. 매매가 끝난 것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잠깐만, 최근에 매매가 끝난 것 중에 뭐가 있을까? 손절이 나간 게 뭐가 있지? 잠깐만. 또 찾아봐야 돼. 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일본에 코로나 변이가 퍼진다고요? 덕사라의 메탈이요? 아니요, 덕사라의 메탈은 어제 상한 거였죠. 오늘 얼마예요? 덕사라의 메탈은 솔더볼 뉴스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어제 솔더볼 관련돼서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기사를 어제 본 게 있거든요. 뭐 세계 시장 점유율 70% 이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가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그래서 솔더볼로 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자회사 중에 덕산 넵코어라고 우주항공 관련된 자회사가 있기도 하죠. 근데 어제는 그 기사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기사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 광통신이 장기 우상향 아니냐. 근데 이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될게요. 아무리 성장주 해도 이거 좀, 야, 이 정도면 선 넘었는데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저는 광통신이 일부 종목들 보면 예를 들면 아니, 난 광전자가 자꾸 내가 광전자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사실. 지금 떨어져서 시총 8천억인데 이게 막 몇 조씩 가는 게 말이 되나? 그게 말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합리적이진 않아요, 사실. 뭐 미래 실적을 끌어왔다? 에이, 그것도 개소리고. 미래 실적을 끌어온 게 아니라 그냥 그 테마 형태의 수급이 붙은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건, 와, 이번 시장이 수급 한번 붙으면 무섭구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야, 광통신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구나. 근데 얘는 이미 많이 올라서 이제 얘기할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차라리 안 올라간 것 중에, 저는 사실 ICTK를 매수를 했던 이유가 양자가 뜰 것 같아서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안 올라간 것 중에 사실 접근했던 거였어요. 얘는 이때는 안 올라갔던 그 광통신 주였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다음날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건데, 너무 밸류가 비싼 게 많아요, 지금 광통신은 보면. 모든 종목이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삼성자산에서 나온 그 ETF, 코덱스, 액티브 ETF에서 제일 많이 편입한 게 성우전자잖아요. 아직도 더 사던데요? 성호전자는 빠지지도 않나요? 그러니까 얘가 대장이에요. 광통신의 대장은 성호전자인데 기관은 계속 사더라. 참 신기하긴 합니다. 왜냐면 얘도 지금 시총이 4조 가까이 됐거든요, 벌써. 이게 맞나? 그러니까 4조 시총이 나올 회사의 실적이 이게 맞나요? 무슨 옛날에 로봇주 보는 것 같아요. 밸류가 해도 좀 너무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우상향 얘기는 못 하겠어요. 보통 장기 우상향 하는 종목들은 야금야금 가요. 장기 우상향 이렇게 간다고 주가가 이렇게 안 가요. 이거는 장기로 가는 주식의 주가 움직임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 광통신의 움직임은 내용 자체는 장기로 봐야 되는 내용인데 시세 자체는 그렇진 않다. 여튼 그래요. 시세 자체는 오히려 로봇의 그것과 좀 더 유사한 것 같아요. 로봇도 보세요. 로봇이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섹터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주가 움직임은 장기 우상향을 하는 패턴인가요? 중간중간 치고 가는 패턴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로봇도 이제는 만등해야 되는데 많이 조정을 줬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뭘 볼까? 그 얘기 잠깐 할까요? 스테이블 쪽 잠깐 얘기 드릴게요. 스테이블. 성호전자 부사장이 5년 후 영업이익 1조 간다고 얘기를 했다. 5년 후에 영업이익이 1조를 간다. 영업이익이 1조요? 서룡전자가 주식 더 샀네. 이거 대주주가. 근데 저는 성호전자는 더 갈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어제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뭐 믿는 구석이 있었구만, 기관애들이. 근데 개인적으로는 더 갈 것 같긴 한데요. 그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더 간다고 해서 방통신이 장기 우상향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까지는 안 하고 있고, 지금은 너무 올라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다면 중장기로 우상향 할 것으로 보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얘네가 움직이는 무빙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무슨 뭐 이게 빛과전자 이런 것도요. 얘가 시총 5천억도 말도 안 돼요, 솔직히. 이게 무슨 시총 5천억? 이게 500원짜리였어요, 이거 여러분. 500원짜리 주식이 8천원을 갔다고요. 불과 두세 달 만에 500원짜리가 8천원을 갔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돼? 8천원? 이건 좀 너무 그런데? 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뭐 좀 진짜 수혜주도 오이솔루션 이런 거는 진짜 수혜주긴 하죠. 차라리 이런 거는 싸다. 차라리 이건 납득이 돼요. 차라리 이런 거는. 근데 방금 얘기했던 뭐 빛과전자나 몇 개 있어요. 여기 뭐 성원주자는 대장주니까 요 머큐리 이런 거, 빛과 머큐리 뭐 광전자 우리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로 이런 거 다 말도 안 돼요. 이런 거는 이제 테마형 개수급이 붙은 거예요. 미래일은 대표도 모르죠. 네. 오후 2시 이후에는 핸드폰 보기가 어렵다고요? 2시 이후에 안 보시면 문자 문자 자체가 보기가 어렵다. 근데 그럼 매매도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 오후에. 근데 저는 사실 손절가를 미리 다 주거든요, 웬만해서는. 어느 가격 가면 손절해야 된다고 미리 매수하면서 주는 편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하나, 두 개 샀구나. 두 개 샀는데 하나 물렸다. 하나는 좀 빠졌고, 하나는 왔다 갔다 하고 있네. 올라갈 것 같은데? 저놓고. 여튼,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해보시면 되겠죠.
부산 테스나. 코나이는 어제, 잠깐만요. 제가 한번 종목 좀 볼게요. 코나이가 어제 갔잖아. 그쵸? 그러니까 저는 요런 패턴 보면 요거 생각나요. 그러니까 그 커비드핸들 자체가 보면은 뭐 이런 거잖아요. 의미 있는 정보점이 있고 여기 둥그렇게 컵처럼 모양을 만들었는데 여길 뚫기 직전에 이렇게 핸들을 만든다. 이게 커비드핸들의 기본 논리거든요. 요런 모양 나오는 거. 이거는 이제 작은 범위로도 볼 수가 있고 조금 큰 범위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봉 보는 것과 일봉 보는 것과 주봉 보는 것과 월봉 보는 거는 사실은 논리 자체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고요. 분봉은 이렇게 보고 일봉은 저렇게 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라고요. 시간 주기만 다른 거지. 커비드핸들이 약간 이런 패턴인 거잖아요. 논리 자체는 정고점을 뚫기 직전에 살짝 매물 맞는데 이게 매물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뚫고 간다. 이거지 않습니까? 코나이도 잠깐 그런 게 가능해 보이는 차트로 보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수도 약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수 볼까? 정고점 부근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짝 눌릴 가능성이 자꾸 있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것보다는 저는 이게 더 커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수가 내려올 때 이거 올라오고 지수가 쭉 올라왔는데 이것도 계속 같이 따라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꺾이긴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는데 또 이렇게 하다가 요것만 안 깨는 선에서 이렇게 또 돌리면은 살짝 조정 나오고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사실 지금 보고 있어요. 가능성 자체는 이렇게 된다 안 된다는 아니에요. 원래 다이버전스나 역추세 매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매매의 형태는 아닙니다. 원래 말 그대로 추세를 거스르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한 그 정도 그림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은 금양이 어떻게 되냐고요? 금양은 제가 알 수가 없죠. 금양이 어떻게 될까? 근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어떠냐면 일단은 금양이라는 회사는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아무 액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이거 액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래가 안 되는데. 신규는요? 신규자들이 금양을 왜 사요? 볼 필요도 없죠. 그럼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정상 거래로 재개되든가 상장 폐지가 결정이 돼서 일주일 동안 그 마지막 거래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금양을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마인드 관리를 잘하셔야지. 이건 주식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저는 고민하지 말라고 해요. 이런 거는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고민해봐야 달라질 게 없는데 고민해봐야 이건 달라질 게 없습니다. 지금 아마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지 않았나? 뭐 지금 뭐 또 4월 23일까지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이게 공시가 나오는데 이 공시 나온 대로 보는 수밖에 없죠. 일단 현재까지. 저도 거래가 재개됐으면 좋겠네요. 사실 금양이라는 회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쨌든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다고 하니까 거래가 재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석의 영역도 아니고 뭐의 영역도 아니잖아요. 그냥 마인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어쩔 수 없다. 해제되는 거 아마 공시 나오고 뉴스 나오고 다 할 거예요. 금양 정도 되면 뉴스도 나오겠지. 뭐 해제가 되든 해제가 못 되든 간에. 자, 그리고
맞아요. 테마가 움직이는 결들은 꼭 실적 따라 안 갑니다. 테마가 움직이는 결은 수급이죠, 수급. 지극히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인 건데, 그냥 많이 올랐어. 수급이 좋아서 올랐어. 이렇게 설명밖에 안 되는 거죠. 테마가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하면 쉽고요. 어렵게 생각하면 또 어려운 게 테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테마는 변동성이 커요. 어제 광전자가 보여줬잖아요. 하루에 반토막 나는 것도 보여줬잖아요. 증권주는 좋아 보입니다. 아까 두산 테스나도 진짜 누가 물어보시 두산 테스나 좋죠 뭐. 두산 테스나도 좋고 증권주도 좋고. 증권주는 제 주변에 증권회사 지인들이 많아서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증권 회사는 당분간 계속 증권회사 직원들 요즘 엄청 잘 나가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인센티브 받는 시대예요 지금. 증권회사는 그냥 지점에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일 안 해도 인센티브를 받는 수준이라니까요. 거래가 너무 많아서 그 거래가 실적으로 대부분 잡히거든요. 온라인 거래가 그 배수가 물론 오프라인보다 다르지만 실적으로 다 잡혀서 배가 터지죠. 아주 그것만 먹어도. 자, 종목 담보. 제가 아까 스테이블 얘기하려다가 말았구나. 여러분, 스테이블 쪽은, 스테이블 쪽은, 이게 코인이죠. 신현송 씨인가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라고 해야 되나? 예. 엊그저께 발언이 있었는데 이제 그 발언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이제 긍정적인 발언이었어요. 그리고 그 원래는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은행권, 비은행권이 이제 핀테크 업종 이쪽인데 항상 이 대결 구도 때문에 제도화가 잘 안 된 거거든요. 요거를 잘 이제 아우르는,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얘기가 나오면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 양반 얘기는 지금 은행권 중심이긴 한데 이렇게 핀테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잘 아우르는 그 방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향성이 괜찮아요, 되게.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대통령의 그거잖아요. 국정 과제 중에 하나라서 사실은 이거를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계속. 근데 이번 달에 보니까 26일, 27일, 28일 금융위 포함 관련 이제 회의 토론이 이어지거든요. 네. 3일 동안. 이게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인가요? 요건데 요게 이제 국회에 상정이 돼서 제도화까지 가는 그 길목에서 좀 좋은 중요한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한 열흘 남았으니까 지금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종목들을 좀 보면 종목들이 차트가 이게 이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쪽이 차트가 이쁘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볼게요. 팩토파이낸셜이다 라고 하면 사실 이 자리거든요. 최근에 올라왔죠, 이렇게. 물론 뭐 살짝 쉬었다 가면 또 좋을 모양이 나올 수 있고 그냥 뚫고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지금 안 밀리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봐요, 저는.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안 밀리는 건데, 이런 자리에서도. 이런 위치, 헥토파이닌잘. 그리고 KCP. 비슷하죠. 이거 결제 쪽이라서 결제 쪽이 항상 제일 셉니다. 변수가 별로 없는 분야라. 결제 쪽이 항상 제일 세고, 이제 뭐 은행권이라든지 핀테크 업종이라든지 이런 애들 보면 주가가 다 바닥권에 있어요. 아톰만 양자 이슈가 붙어가지고 급등이 나온 거고, 아톰만. 뭐 다날도 바닥에 있고, 그쵸, 갤머니도 바닥에 있고, 그 뭐야, 뭐 대부분 다 이래요. 뭐 큰 조직들도 다 바닥에, 카카오페이도 바닥에 있고 다 이렇단 말이죠. 심지어 차트가 카카오페이입니다. 이거는 이때 차트가 이뻤어요. 근데 차트가 지금 다 망가져 있잖아요. 한 번 빼고 두 번 빼고, 이 한 번 뺀 거는 전쟁 이슈. 이때는 모양 만들었다가 못 간 이유는 이때 제도화 얘기 나왔다가 또 딜레이. 그냥 좀 좋아지겠지 했더만 전쟁 나서 이렇게 빠지고, 근데 또 내려오고, 이제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차트가 그렇게 깔끔한 차트는 아닌데, 어쨌든 길게 봤을 땐 바닥권이다. 그리고 이슈가 확실하다 라는 측면에서는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이쪽은 잘 체크를 해보시면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저는 스텝을 조금 그래서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단기로. 그리고 근데 유한타증권도 지금 실적은 엄청 좋을 텐데, 증권주는 미래에셋이 좋겠죠. 근데 요즘은 미래에셋 벤처, 좀 얘가 잘 가고, 키움증권 그냥 미래에셋이 제일 좋다. 그리고 이제 유한타나 이런 것들은 중소형사들이 차트가 비슷해요. 자, 요게 유한타, 요게 한화투자 차트 똑같죠? 판박이죠, 이 정도면. 동은 오늘 또 가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잘 가냐? 조정이 없냐, 또. 무지하게 세네. 아이씨, 잘 쉬어가지고 지금 센 거 같은데. 와, 차트는 원래 너무 이뻤고. 근데 이제 저건 보면 배 아프다, 씨. 이거니까 엄청 좋긴 하네요, 세게. 자, 여튼 뭐 그렇고, NHN KCP 매매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기 손이 잘 안 나가는 자리 맞아요. 차라리 저는 아까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좀 정리 잠깐 해볼까? 그래서 이제 종목이 뭐가 있는데 라고 하면, 이제 결제 쪽은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건 헥토 파이낸셜 하고 이제 NHN KCP예요. 문제는 얘네가 조금 올랐어요. 최근에 좀 올랐고, 그리고 이제 은행 얘기 나오면 움직이는 주식이 또 있죠. 은행 제주은행인가? 그리고 그 뭐야, 뱅크웨어 솔루션? 뭐 이런 거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뭐 플랫폼 등등 기타, 그냥 핀테크라고 할게요. 그냥 핀테크 또는 플랫폼, 이쪽 얘기 나오면 대장주는 이제 다날이죠. 그리고 여긴 좀 많아요, 종목이. 뭐 갤럭시야 머니트리도 있고, 뭐 여기에는 사실 아톤도 들어가요. 아톤도 있고,
또 뭐가 있더라? 뭐 많은데. 근데 이쪽은요, 지금 이쪽이 차트, 그러니까 저는 이쪽이 조금은 지금 더 좋아 보여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핀테크 플랫폼 쪽이 조금 더 지금 보기에는 적합해 보인다. 왜냐면, 얘는 단기 상승폭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약간 부담이고, 얘네들은 차트가 좀 신기하긴 한데, 바닥이야. 물론 여기서는 아톤은 빼줘야 돼요. 근데 아톤도요, 아톤 한번 볼게요. 아톤도 또 지금 차트는 괜찮기는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이제 요 차트 측면에서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부분의 그 스테이블 코인 주식들은 1월부터 2월 달까지 여기가 차트가 요게 이쁜 거예요, 요게. 근데 이제 차트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100%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얘는 이쁜 모양에서 깨진 거예요. 사실 케이스는 깨진 이유는 있죠. 제도화가 밀렸죠.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전쟁이 터진 거죠. 제도화가 밀렸을 때는 주가가 가질 못한 거지 밀리진 않았거든요. 뭐 언젠간 또 되겠지 라는 심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전쟁 나니까 그 실망감이 한꺼번에 나온 거죠. 딱 그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자, 지금 이 모양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요 모양. 요 빨간 선의 요 모양과 요 파란 선의 모양이요. 볼린저입니다. 볼린저가 확산이 되고 수렴하고 보통 이런 포인트에서 시세가 터지거든요. 거꾸로 터진 거예요, 얘는. 거꾸로. 자, 이런 모양에서 시세 터진 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즘 동훈아한테 어디가 그 모양이지? 주봉 볼게요. 이거 빨갛게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해서 확산되고 수렴되고 나서 여기 수렴되는 와중엔 계속 횡보하죠. 그러다가 위에 뚫으면서 가잖아요. 이게 이제 정석 패턴이에요, 사실. 이게 이제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여튼 지금 뭔 종목 얘기하고 있었지? 아톤 보고 있었죠. 자, 아톤 일봉으로 보면 그렇다고요. 이 모양이 똑같은 건 보이시죠? 아마 요 모양과 비슷한. 얘는 밑으로 깨진 거였고. 이게 그럼 요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냐? 매물대가 돼요, 사실은. 지금 대부분의 핀테크나 플랫폼 기업들이 요 밑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차트가 좀 이상해 보여도 이런 게 차라리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데, 아톤은 양자 이슈가 붙어서 이거를 뚫어버렸어요, 그냥. 뚫어버렸죠, 그냥. 이때 이제 물린 물량이 없다고요, 지금 얘는. 주가가 이 위로 올라와 버려가지고요. 아예 레벨업이 돼버려서. 그래서 사실 아톤은 차트가 지금 좋기는 해요. 차라리 가시성은 또 아톤이 있을 수도 있어. 차트 자체는. 저항을 다 뚫었으니까요. 근데 주가가 좀 지지부진해지거나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저는 밑에 있는 게 차라리 낫다고 봐요. 결제 기업보다는 저는 아톤이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NHN KCP랑 그 헥토는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 그렇죠. 여튼 여기서는 차트가 별로지만 이렇게 올라오면 차트가 이뻐 보이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차라리 이쪽이 조금 더 저는 땡긴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라는 거고. 그리고 지수 전망이요. 지수 전망 차트 교육 내일 1시에 합니다. 이따가 점심때 안내 문자 나갈 거예요. 내일 1시에 합니다. 내일 1시. 두산 테스나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좋습니다. 두산 테스나는 좋은데 이것도 모양 그러니까 이제 볼린저에서 모양이 제일 깔끔하게 나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확산되고 수렴되고 시세 터지고 확산되고 수렴하고 시세 터지고 지금 또 확산하고 수렴하고 이거잖아요. 근데 좋기는 좋은데요. 좀 많이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조금은 쉬어야 되지 않을까? 바로 여기서 치고 간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부담스러운 영역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네요. 왜냐면 지금 이 파동이 좀 셌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더 진행이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 정도 듭니다. 그 정도 생각이에요, 그냥. 자, 그리고, 고영. 잠깐만, 고영은 나도 궁금하다. 고영이 제가 얼마 전까지 보다가 안 봤는데, 고영 차트 괜찮았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잠깐만, 오늘 올라가네. 그치. 고영. 아유, 이거 내가 깜빡했다. 고영이 제가 이거 차트가 이쁘다고 기억이 나는 게 맞아요. 주봉이었어요. 로봇주에서 주봉이 이 정도 자리 지켜주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아, 네, 보다가 말았네, 이거는. 하도 이것저것 많이 보니까 이거 꼭 챙겨봐야지 했다가 까먹는 게 가끔 생겨요, 분명히. 얘도 지금 비슷한 케이스네. 고영 전 좋아 보입니다. 고영은 좋아 보인다.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드리자면, 어제 이제 준혁 강 대표님이랑 저는 친하고요. 엄청 어제 저녁도 같이 먹었고 엄청 친해요. 친한데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형이 되게 착하다고. 선물도 잘 사주고. 야, 근데 오늘은 에코프로 머티랑 LLF 갔어요, 이쪽에. 여튼 그런데 같이 방송 출연할 때 지금 2주째 부정적으로 사실 그러니까 그 형님이 4월 초부터 계속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나고 봤더니 그때가 저점이기는 해요. 이때가 저점이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오히려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저는 이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사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고, 걱정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올랐으면은 저는 이때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쪽이었잖아요. 난 걱정 안 되는데 약간 이랬을걸요, 오히려. 제가 이때쯤 막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저도 이거 내려오는 과정에서 온갖 생각들을 많이 하고 하면서 결론이 이때 어느 정도 서가지고 제가 별로 걱정을 안 했어요. 그때 저의 결론은 다 아실 거고, 어차피 올라올 거다. 다 올라오고 사면 어차피 늦는다. 올라온다. 나 하나도 걱정 안 된다. 유가랑 지수랑 뭔가 언밸런스하게 움직인다. 시장이 이미 다 프라이싱 돼 있는 것 같다. 뭐가? 전쟁 리스크와 뭐 유가 리스크 이런 것들이. 물론 유가는 나중에 문제가 또 될 거다. 그건 나중에. 그래서 제가 1막, 2막, 3막 해가지고 설명했을 거예요. 요때 1막 끝났고 뭐 한 3막쯤 가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데 이게요, 나름의 이제 다들 논리가 있단 말이죠.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때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근데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저는 왜 이때 관리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긴 하겠는데, 이때 뉴스 플로우가 안 좋기는 했어요. 뉴스는 되게 안 좋은 뉴스만 나왔죠. 근데 원래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뉴스만 나오고요, 좋을 때는 좋은 뉴스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좋은 뉴스도 안 나오는데 올라온 거기도 해요. 조금 그냥 완화되는 뉴스 정도 나왔는데요. 여튼 전 이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딱히. 이거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오히려 저는 어제 좀 대단하다고 느낀 게, 방송 중간 어제도 또 부정적으로 약간 리스크 관리 쪽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라이브 하는 거를 이렇게 같이 옆에 앉아 있잖아요. 같이 듣더니 생각이 실시간으로 이게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점쟁이처럼 맞추는 걸 좋아하시겠지만, 예, 저도 틀리기도 하고 다 그런 거죠, 뭐. 근데
근데 이쯤 되면 여러분도 그거는 인정하시죠? 제가 시황은 잘 보긴 하잖아요, 솔직히. 제가 작년 8월부터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 시황의 정확도는 꽤 높다고 생각이 드시지 않아요? 생각이 드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제가 생각해도요, 저는 시황은 잘 봐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시황 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큰 그림 보는 건 되게 잘 보는 편이에요. 제가 이때 계속 나는 걱정 하나도 안 되는데 이랬잖아요. 시황을 확실히 잘 보는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저도 틀려요. 틀리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그 출발을 파생부터 해서 그런지 제가 시황은 확실히 좀 더 잘 보는 게 그런 힌트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 엄청 고민될 때 그런 힌트들 제가 몇 번 팁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개인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미결제 약정의 흐름. 왜 미결제 약정이 지금 늘어났고 줄어들었고 왜 지금 외국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움직이는 것 제가 다 중간중간 다 설명드렸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팁인데 그런 것들이 그런 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황은 쉽죠. 오히려 제가 보기에 시황이 오히려 큰 그림을 이야기 드리는 건 더 쉬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종류가 많잖아요. 시황을 볼 수 있는 게 수급도 있고 뭐 파생으로 볼 수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더 쉽습니다, 솔직히. 근데 시황도 완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려워요. 하루하루로 가면 어려워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파생하는 사람들은 특히 변동성 때문에 하루하루를 맞춰야 되거든요. 야,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파생은 하지 마시고. 저도 저를 못 믿어서 사실 신호까지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스스로 참고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에 무슨 힘이 더 세구나라는 거. 아마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시장에 있는 수급이 지수를 안 빼고 싶어 해요. 어쨌든. 이제 언젠간 또 빼고 싶어 할 때가 있을 텐데,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지수를 안 빼고 싶어 해요. 그건 어디서 티가 확 나냐면, 어제 현대차 올라간 거에서 티가 확 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 현대차를 올린 거는, 야, 나 이거 어제 방송을 하는데, 현대차가 오늘 좋았다고 하면서 이제 갖가지 이유를 붙이더라고요. 무슨 로보틱스 기업이고, 뭐, 실적이 잘 나왔고, 이게 참, 현대차가 4월 1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뭔 실적이 잘 나와서 어제 올라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적을 4월 1일에 발표했으면 4월 2일 날 급등을 했어야지. 왜 이게 어제 올라가냐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보면, 우리가 뉴스만 보면요. 좀 이상한 게 많아요.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왜 근데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갔다고 합니까? 그건 아닌데. 저는 진짜로 어제 필반이 오히려 그러니까는 그 전날 필반이 보합이라서 얘를 먼저 땡긴 것 같은데 그 말은 지수를 진짜 내리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현재 시장에 있는 수급들은 지수가 내려가는 게 싫은가 봐요. 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계속. 말을 초점이 없고 조금은 산만해요. 제가 막 준비하고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래요. 개인들 품매수해라 이러고 있어요. 근데요, 일상적인 품매수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돌아가야죠.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개인이 미친 듯이 푸드를 산다. 그게 이제 시그널이 되는 거지. 일상적인 움직임에서의 개인들의 품매수 이런 거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좀 급락을 할 때 개인들이 100억 이상의 푸스를 갑자기 들어간다? 미친 거죠, 진짜. 뭐 먹을 게 있다고. 그때가 바닥이죠. 그때가 바닥이 아니어도 빠져봐야 하루 이틀 더 빠지고 올라갑니다. V자로 올라가죠, 그거는. 항상 그래왔던 거고. 한양디지텍 참 좋은 회사인데 주가가 참 안 가. 수급도 별로고. 근데 좋은 회사는 맞아요.
한양 디지텍은 좋은 회사죠. 예, 좋은 회사입니다. 이게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싼 편에 속하는 주식이라 이런 건 알아서 올라오겠죠. 현재 반도체가 편한 게 저런 거잖아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 어쨌든 밸류에이션과 실적이 되는 기업들은 뭐 결론은 올라오거든요. 결론은 올라온다. 신언니 박 대표님 다음 주 시황 맞추면 인정함. 저는 박 대표님한테 인정을 받고 싶지 않아요. 예. 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누군데 대체? 신원리가 어디야 대체? 제가 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자, 종목도 좀 보겠습니다. 11시 20분 다 돼가네. 태성? 태성은 유리기판이잖아. 잠깐만요. 근데요, 이게 태성 같은 회사는요, 저는 진짜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성장 가능성이 뭐, 얘는 성장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이 주가가 설명이 안 되는 회사예요, 옛날부터. 제가 태성을, 이게 스펙에서 상장해서 넘어온 회사인데, 저도 이때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나는데, 와, 난 이게 여기까지 가는 걸 보고 좀 기가 찼던 생각이 많이 나요. 하여간 1,000원짜리였거든요. 이게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을 해서 좀 놀랐던 회사가 대표적인 게 태성, 실리콘2. 실리콘2도 1,000원짜리였는데 그렇거든요. 태성은 일단 유리기판주로 알려져 있고 성장성이 되게 높다고 알려져 있죠. 예. 그런데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이거 어디 갔노? 잠깐만요. 회원분들은 문자 하나만 좀 확인하시고 익절 매도 시점 잡기가 어렵습니다. 팔면 더 가버리고 익절 기준점이 있으신가요?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 얘기하는 것 같아 저거는. 팔면 더 가버리는 건 너무 일상이라서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마음을 비우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면 더 가버리는 게 일상인 사람한테 자꾸 팔면 더 가버리는데 어떡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인데. 저거 세 개는 그냥 들고 가셔야죠. 지금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세 개가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보유자분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냅두셔야 돼요. 냅두세요. 예.
한 몇 달 더 들고 가보자 라는 마인드로. 이거 냅두세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얘네는 냅두시고 대신 얘네를 사자든 얘기는 제가 잘 못하겠거든요. 하지만 기왕 들고 계신 분들은 냅두시라고요. 얘는 누가 봐도 그냥 대장주라서, 얘네는 어쨌든 이 파동의 끝까지 같이 갈 주식들이라 중간에 쉬더라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할 거예요. 이 파동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냥 냅두는 게 현명하죠. 근데 이제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신규로 살려면 일단 많이 오는 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저걸 사서 10%를 먹으려면 얼마큼 더 가야 되는데, 차라리 바닥에서 있는 이제 막 시작하는 걸 사면은, 맞아요. 근데 그 논리가 맞기는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지금 수익 많이 났으니까 팔아가지고 나는 바닥에 있는 거 사서 또 먹어야지. 근데 이제 그거는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좀 욕심이다. 그건 냅두시는 게 차라리 낫다. 고민할 것도 별로 없다. 차라리 다른 게 매매하고 싶다? 다른 돈 가져와서 다른 걸 매매하셔야죠. 그거는. 신규는, 그러니까 수익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관점에서는 신규도 가능하나, 과연 이게 다른 종목보다 메리트가 있느냐, 현재 주가가, 그거는 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아마 다 비슷하게 얘기할걸요. 그걸 모르겠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많이 올라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삼성전기로 한번 봅시다. 삼성전기가 지금 얼마예요? 70만원이잖아. 70만원. 야씨, 50조가 넘었어요. 시총이. 이게, 자, 시가총이 50조입니다 얘가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가 시가총액이 50조인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9천억이에요. 멀티플을 50 몇 배 받고 있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그럼 올해 예상치가 얼마냐? 1조 4천억. 뭐 포워드 PR 얘기하니까 내년 보자. 내년. 그래요. 내년 볼게요. 27년 내년에 1조 9천억. 내후년 28년 예상 영업이익 2조 5천억입니다. 28년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20배 이상의 거래되는 IT 센 업체예요. 이게 싸요? 싸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전 이거 다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가지? 전 이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더 상향으로. 이대로라면 너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이런 걸 다 계산하고 들어가면은 얼마나 먹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 어떤 주식보다 잘 가죠. 그냥 냅두는 게 답이에요. 들고 있는 사람은. 들고 있는 분들의 영역 같아요. 저는 이런 것들은. 고점 치고 빠지면 어떡하나요? 이때도 빠졌잖아요. 빠졌다가 또 올라갔잖아. 결국은 이 시장의 끝까지 함께 갈 주식들이니까, 이런 거는. 뭐가? 삼성전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거 3개.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실 신규 접근이 어려운 거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신규 이게 계산이 안 되죠. 와, 이게 주가가 맞아. 근데 사실 광통신이나 이런 테마주에 비하면 양반이긴 하죠. 양반이기는 한데, 야, 난 역사적으로 삼성전기가 이 정도 밸류 받는 걸 처음 봤어요, 사실은. 진짜 비싸기는 해요. 이거 삼성전기보다 보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싸 보여요. 전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SK 하이닉스. 지금 시가총액 얼마야? 800조예요. 800조. 800조입니다. 800조인데 영업이익으로만 그냥 볼게요. 47조 벌었죠. 47조 벌었는데 800조야. 한 20배는 좀 안 되고, 현재 기준으로 한 15배 되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 얼마예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 얼마야? 200조네. 200조. 올해, 그러니까 26년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이거 하이닉스예요. 200조예요. 200조. 근데 지금 시총이 800조야. 이게 비싸요? 그러니까 얘네는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밸류에이션은 아직도 싸요. 야, 말도 안 된다. 근데 내년 한번 볼까? 내년은 240조, 내후년 270조.
진짜 밸류에이션 깡패다. 4배밖에 안 되잖아요. 심지어 내년 포워드로 가면 4배가 뭐야.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자꾸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가 이렇게 올랐는데 실적이 너무 좋아 버려가지고. 삼전 후에 멀티플이 10배 못 받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요. 원래는, 자, 지금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원래는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기나 이런 것들 보면 멀티플을 제한적으로 받죠. 원래 이제 IT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이클 산업이었어요. 원래부터. 사이클,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게 주기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한테는 멀티플을 많이 안 주게 됐죠. 원래 한 5배에서 한 7, 8배 사이였어요, 거의. 왜냐면 그게 한 2년 주기로 사이클이 항상 있었어요. 디스플레이도 그랬고 반도체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AI로 그게 뒤집힌 거예요, 사실. 기존에 그 습관적으로 사이클 반복됐던 이 구조 자체가,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사실은 이게 제조업이잖아요, 여러분. 제조업. 사이클 산업이기도 했고요,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기간 산업, 제조업 같은 경우는 멀티플을 많이 안 주죠.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도 그렇게 안 높고. 근데 그것도 바뀌었어요, 심지어 이번에 AI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와, 그래도 너무 싸기는 싸요, 아직도. 지금 삼성 전기도 어마어마한 밸류를 받고 있기는 한데, 저거 세 개는 그냥 내비 두셔야죠. 그리고, 자, 2분 남았습니다, 2분. 2분 있다가 저는 이제 제 개인 유튜브만 열고 진행을 할 건데, 우주항공이 그나마 제일 좋아 보입니다. 오늘 저는 접근을 한다면. 루미르가 같구나. 루미르도 차트가 이쁘기는 했어요. 근데 얘도 여기를 뚫어야 가는 건데. 루미르. AP 위성, 캔코아, LK 삼양은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결이고, 차트는 비슷하네. 그런데 LK 또 요즘에 이런 게 또 잘 가긴 하죠. LK 삼양. 미래벤은 뭐 아침부터 갔고요. 미래벤이랑 저 뭐야 아주 아이비. 그쵸. 요즘은 삼전 닉스만. 자, 근데 시간이 다 됐다. 저 일단 오늘 금요일이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유튜브만 좀 진행을 할게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